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기자회견 보시면서 총평을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100일 기자회견을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현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답변이나 어떤 태도에서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아마 그거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렇게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지금 대한민국 행정을 한다는 게 뭐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의 실력도 너무 잘 알고 그 열정, 그 탐구 정신 이런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 되시면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비서관 출신이니까 어떤 게 보였냐면 일단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그러고 나서 그때도 막 계속 일을 하시다 강릉까지 갔다 오시고 너무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주말엔 좀 쉬신 것 같아요. 지난주는 아무래도 목소리나 표정이 조금 피로가 많이 쌓인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일도 좋고 국정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휴식 시간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는 인상적인 장면 혹시 있으셨어요? 질문이나? 저는 제가 인상적인 장면은 사실은 그때 가장 우리 국민이 굉장히 걱정하고 정말 같이 함께 놀라고 충격적이었던 것이 조지아주에 우리나라 국민 300명이 구금됐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고 언급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또 미국에 대해서도 세게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그 설명이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문화의 차이라고 말을 트면서 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관광 비자로 영어 강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일일이 잡고 그러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문화의 차이라는 말로 저는 외교적인 수사라고 봤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세게 아니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호혜주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이라도 튀는 발언을 했다면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상호주의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반드시 한다. 그렇지만 또 표현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실력이고 센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수님도 엄청 이렇게 그거 보시면서 이 장면만큼은 꼭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장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언론 관련된 얘기하면서 유튜브들의 잘못된 행태나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당하는 피해 본인이 직접 이제 본인 가족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극우 세력들은 그렇게 막 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거냐 과연. 그 사람 인생이 완전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 얘기 화천대유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마치 연관 있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취직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야 진짜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을 직접 말씀하신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아들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정치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바로잡아야 돼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관련된 얘기인데 대통령이 강릉을 다시 방문해서 어제였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조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은데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방문해서 강원도 도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타운홀 미팅처럼 이 김진태 지사가 자꾸 손을 들고 말을 하겠다고 그거 들어보셨죠? 여기 있는데 대통령실이 김진태 논란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김진태 도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안 줬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보내라 메시지를 뭐 예산이 필요하고 뭐 있으면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안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골적인 정치 차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모임 자체가
도민들의 발언을 듣기 위해서 모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발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요 장면이거든요.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이제 자꾸 손을 들잖아요.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도민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과정인데 도민들 손 드는 거 보세요. 발언하려고. 이 소중한 시간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이거 두 분 처음 보셨어요? 신유선 봤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시작되기 전부터 요거 네. 입장하는 그거부터 봤는데 입장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민과 대통령과의 만남 아닙니까? 이런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주관을 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김진태는 여기서도 아예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막 여기저기 막 악수를 하면서 대통령이 들어오시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막 악수를 하면서 하다가 대통령이 지나가시는데도 등을 지고선 자기 얘기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부터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자기 정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도지사는요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그럼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주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완전히 여기 이 장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이에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 뒤에 있죠. 저 왼쪽 뒤에 김진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그냥 자기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 인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돌아다니면 다가 결국엔 대통령이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지나갈 때 대통령 그냥 뭐 등지고 있어요. 막 자기 얘기하느라고. 네네. 저 봐봐요.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가려. 아 참나. 전 진짜 저거부터가 저 사람의 이 지금 강원의 마음을 듣다라는 이 타운홀 미팅에 대한 자세가 저 지경이었고 그리고 지금 도민이 도서관 건립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의견이 있어서 자기도 한 말씀 하겠대요. 그거는 본인이 지자체장으로서 언제든지 도민과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할 게 아니에요. 끼어들지 않아야 될 때 끼어들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해주셔서 도민들도 오히려 안심했을 거예요. 네. 자, 김주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이 대화보면서 제가 충격받았는데 네. 삼척시의 인구가 한 6만 964명 정도 되더라고요. 6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야 공공도서관이 없다는 것 자체 너무 놀랐어요. 삼척에. 저는 제가 뭐 성남시에서 활동할 때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운정도서관 우리 동네 운정도서관이라는 걸 설립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순회도서관도 설립 운동을 해서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순회도서관도 건립 결정을 했고 최근에 개관을 했거든요. 아니 6만 명 시에 도서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강원도까지 간 것은 그 강원도에 사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러 저기 갔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되게 넓어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얼굴 보고 선거운동 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민원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러 간 건데 강원도지사는 솔직히 자기 발언권을 획득해서 뭔가 발언을 해가지고 뭔가 돋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제재하고 강원도민의 목소리 좀 듣고 싶다 얘기한 게 당연한 거고 뭔가 필요하면 강원도지사한테 물어봤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민원인처럼 자기가 민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요. 또 광역단체장은 또 광역단체장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요. 네.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도민들의 시간을 저렇게 뺏어야 됩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을?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강원도에서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지 사실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지난번 이제 강릉시장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강원도가 국민의힘 쪽이 유리한 지역인데 지금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포인트를 쌓아야 될 상황이었고 김진태 지사가 사실은 오래 정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사실은 나서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거는 그렇기 때문인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김진태 지사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직접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잖아요. 그것도 상황이 지금 그렇게
그 지난번 이제 강릉 이후에 강원도 내에서 여론이 안 좋은 곳을 무마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무리한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이제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런 좀 무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지금 김리스타의 지사 저 모습 보니까 참 답답하고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통령이 잘 정리하셨고 도민의 소리를 들으러 간 곳이지 도지사 얘기를 들으러 간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억지 부리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젠티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심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미선입니다. 우선 오늘 강원도에서 도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는 10조 사상, 최대 국비 확보라며 홍보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냐. 대통령님은 늘 많이 썼다보다 잘 썼다를 증명해 오신 분입니다. 대통령님은 돈의 크기보다 정책의 실속으로 국민을 설득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대통령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은 더 이상 사상 최대라는 구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강원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도민들은 무엇이 특별해졌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도민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산업 규제부터 투자 개발까지 도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시험대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완화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집 앞 땅 하나 맘대로 쓰지 못하고 투자 개발은 늘 막혀 있습니다. 군사 안보는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오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규제 완화야말로 군사 도시가 아니라 평화와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는 평화 관광의 재개입니다. 강원도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관문이 돼야 합니다. 닫혔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면 강원 동해안 경제가 살아납니다. DMZ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역사 자산입니다. 이곳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은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시장이 살아나고 결국 도민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드린 3가지 제안은 권한을 채워주고 낡은 규제를 풀고 평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강원의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군사 규제 완화는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그거는 국방부가 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거고. 강원도 강릉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오랜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필요 설비를 추가해 가용 수원을 넓히는 근본 대책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비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도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700명 가까운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고 250여 명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춘천과 원주, 삼척, 양양 등 강원 곳곳에서 어렵게 발걸음해 주신 도민 13분이 대통령께 직접 질문을 할 기회를 얻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200건 넘게 취합된 서면 질문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배석했던 한 지자체장이 발언권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도민들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자리인 만큼 따로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내달라 당부하고 주민들께 발언 기회를 돌렸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어려움 걸음을 해주신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입니다.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은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월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했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후속 조치도 마련해 지시해 놨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언제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치 철학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 운영 원칙입니다. 국민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타운홀 미팅 때 김진태 도지사 발언을 말을 끊었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때 좀 민망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브리핑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들처럼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사실상 모두 다 모시고 싶고 모든 말씀을 듣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원들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이었던 시절처럼 충분히 타운홀 미팅 양식을 스스로 주최해서 그 도민, 내지는 지자체 안에 의견들을 들을 권리와 의무도 있고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들의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 사실상 참석의 의무 내지는 초청의 의무도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을 같이 경청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에서 발언권을 과하게 주장하면서 여기에 또 일종의 또 프레임까지 덧보태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참석을 어떻게든 진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거기서 직접 소통의 자리를 잡는 것이지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있다 할지언정 지자체장들은 타운홀 미팅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거기서 직접 의견을 더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대통령 주재의 자리에 장차관들도 발언권이 아마 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궁금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차원에서 참석을 같이 하는 거지 발언권은 충분히 본인의 권한 하에서 지자체장의 권한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격을 한번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는 사실 야당 인사들이 꽤 많이 참석을 해서 이게 대통령실이 초청을 한 것인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타운홀 미팅에 보면 이제 지자체장들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야당 쪽에서는 야당 지자체장이어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도지사에게 별로 궁금한 게 없으셨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는 제가 사회자 발언권을 뺏겼습니다. 사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를 당신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좀 자유로운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제1 원칙이다라는 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자체장을 반드시 초청한다 혹은 초청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여기에 사실은 필수 조건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오시겠다고 하실 때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긴 하지만 이 타운홀 미팅과 그리고 그곳에 신청을 하셨지만 못 오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또 200여 분들이 다 발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서면으로 다 적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시도지사는 그때 그 전에 저희가 3시간 넘게 점심시간 넘겨가면서까지도 또 의견도 듣고 그 자리에서 장차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는 그런 바로 행정적인 그런 조치까지도 취해진 회의들이 정기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대통령이 시민을 만나는 자리는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합당하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